충남 아산시 지난달 19일 중환자실에 입원해 생사를 오갔던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아유, 많이 좋아졌구만. 말도 잘하고 이제. 저는 그냥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서 그때 아주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머리에 자꾸 떠오르더라고. 딱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좀 저. 이제 60대 중반일 뿐인데 목숨을 잃을 뻔한 정두영 씨의 아내. 다 몸이 아프지 뭐 알아내갖고 안 아픈 데가 있는 몸속에 다 아프지. 사망 확률 40%란 의료진의 진단. 아내는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맸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고 당일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몸살인 줄 알았지요. 처음 상황에는 폐렴까지 생겨가지고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백신도 없다지 뭐 그런 게 아주 숨은 꼬딱꼬딱하지. 아이고. 외부인과의 접촉이 없이 집 근처 밭일만 했다는 두영 씨 아내. 그녀의 병명은 코로나가 아니었습니다. 진드기 물려서 그렇다고. 살인 진드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봄부터 가을까지 풀숲에서 쉽게 발견되는 진드기. 그런데 어째서 살인 진드기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이 붙은 걸까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일명 살인진드기 바이러스는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을 불러오는 감염병입니다. 치명률이 약 20% 정도로 높아서 매우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를 옮기는 녀석은 작은 소피 참 진드기입니다. 평소 크기는 2에서 3mm밖에 되지 않지만 흡혈 후에는 크기가 약 30배까지 부풀어 오르는데요. 사람의 피부를 찢어 주둥이를 밀어넣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로 매년 수십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놀랍네요. 아쉽지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현재까지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항바이러스제는 없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성행하는 바이러스는 주로 농촌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농업 활동만큼이나 등산, 산책, 성묘 등 일반 야외 활동 역시 주된 감염 경로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2013년엔 남부지방에서 발견이 됐지만 이제는 한반도 전역에서 볼 수 있다는 살인 진드기. 진드기에 물리고 있어도 큰 자각이 없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으로 진드기가 옮겨갈 수도 있다는데요. 최근엔 사람 외의 전파 경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드기가 물린지 모르고 오랜 시간 방치된 경우에 많이 감염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70대 노인분 한 분이 사망하신 경우도 있었죠, 국내에서. 진드기에 안 물리게 수풀이나 뭐 산행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해 주는 게 좋고요. 진드기 감염의 예방법. 발목 높이 이상의 풀숲은 들어가는 것을 삼가고요. 어쩔 수 없다면 긴 소매와 긴 바지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시켜서 진드기로부터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 야외에서 주로 일을 하시는 분이거나 최근 성묘나 풀밭 등에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이유 없이 고열이 심하게 난다면 한 번쯤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법도 없는 살인 진드기의 위협, 철저한 예방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